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어딜 가나 여행 이야기뿐입니다. TV를 틀면 연예인들이 멋진 해외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튜브를 보면 우리 또래들이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누비는 영상들이 가득하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집니다. 나도 친구들이랑 갯돈 모아서 한번 나가볼까? 올해는 자식들한테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해볼까? 하는 설레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통장을 만들고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돈을 모으죠. 단톡방은 매일 비행기 티켓 사진, 호텔 후기, 맛집 링크로 시끌벅적해집니다.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30살 청년 못지않은 기대와 우정, 그리고 십수년 쌓아온 신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끼리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 나이에 친구랑 떠나는 여행이라니, 이게 진짜 인생이지. 하지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창밖만 보게 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다시는 너랑 여행 안 간다는 다짐을 하며 공항 문을 나서는 마음은 왜 그리 쓸쓸할까요? 친했던 사이일수록 함께 보낸 시간이 길수록 여행이라는 낯선 공간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진짜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은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혹은 자녀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올해 69살 김경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자 씨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수요 반찬 모임.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세 끼를 다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경자 씨는 삶이 갑자기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일한 숨통이 되어준 게 바로 이 모임이었죠. 처음엔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셋이 모여 시장에서 맛있는 반찬을 사다 나누어 먹고 누가 김치를 담그면 한 통씩 가져가는 소박한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어느덧 11년째, 멤버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들, 자식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주 녀석들 기저귀 갈아주며 허리 휘는 시기도 이제 막 지나가는 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한번 누려보자 하는 마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가장 목소리 크고 활달한 미자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언제까지 시장통에서 반찬만 나눌 거야? 우리도 갯돈 모아서 해외 한번 가자.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니? 그렇게 수요 모임 전용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5명이 1년을 꼬박 모으니 이자까지 합쳐 6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개인 경비를 조금 더 보태서 베트남 다낭으로 6박 8일 자유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미자 언니가 항공권과 숙소를 도맡아 예약했고 꼼꼼한 숙자 언니가 총무를 맡았습니다. 출발날 인천공항에서 꽃무늬 셔츠를 맞춰 입고 찍은 단체 사진 속 경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11년 우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 체크인을 할 때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지인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을 확인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하지만 여행 3일 차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영숙 언니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진 겁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나만 하게 되니? 다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조용히 과일을 깎던 경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잖아. 그러자 미자 언니가 덧붙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뭘 그래? 근데 경자야, 솔직히 너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우리 다 기다리는 거 좀 그렇더라. 여행 와서까지 잠만 잘 거야?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유명한 맛집에 갔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 소리만 들리는 식탁.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꼽 빠지게 웃던 친구들이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다가 숙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까 점심값 일단 내 카드로 긁었어. 정산 어떻게 할까? 미자 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그건 아까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왜 자꾸 개인적으로 따져? 여행 와서 너무 깐깐하게 굴면 재미없잖아. 숙자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깐깐하다니? 총무인 내가 정확히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지. 그럼 다음부터 내가 관리해. 결국 누구 하나 웃지 못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5일차에 손주 옷을 고르던 경자 씨에게 미자 언니가 툭 던진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뿐이냐? 참 재미없게 산다, 너도. 경자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녀를 본 숙자 언니가 다가와 말했죠. 경자야, 우리 다음 여행은 그냥 둘씩 나눠서 다닐까? 경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엔 이미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그냥 다음은 없어도 돼. 나 이번 여행으로 많은 걸 느꼈어. 귀국하는 비행기 안 5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출국 때의 그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요 반찬 모임은 뜸해졌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잔액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우정은 돈으로 쌓아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우정은 6박 8일이라는 짧은 시간의 밀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친구랑 여행 간 거 후회는 안 해. 그냥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랐던 것뿐이야. 이제는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붙어 있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니까. 경자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토록 소중했던 관계가 여행만 가면 금이 가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활 리듬의 적나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평소에 만나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는 2~3시간만 잘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여행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눈이 번쩍 뜨여서
산책을 해야 하루가 개운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밤 12시까지 TV를 보다가 늦잠을 자야 여행의 피로가 풀립니다. 좁은 호텔 방에서 한 사람은 불을 켜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에어컨을 끄고 싶어 합니다. 60년 넘게 쌓아온 각자의 루틴은 이제 수정하기엔 너무나 단단해졌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충돌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저 친구는 참 배려가 없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감각과 인생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모았어도 돈을 쓰는 우선순위는 저마다 다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한 끼는 호텔 식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이면 시장에서 가족들 선물을 하나 더 사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비 습관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 쟤는 생각보다 자기 중심적이구나. 저 친구는 돈 앞에선 참 인색하네. 여행 중에 돈 계산은 상대방의 인생관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관계는 식어버립니다. 세 번째, 책임 분담의 불균형입니다. 여행은 사실 일의 연속입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동선을 짜고 맛집을 검색하고 현지에서 길을 찾는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모임마다 이런 걸 잘하는 일꾼이 한 명씩 있기 마련이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친구들도 여행이 길어지면 너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잘 몰라서. 그러니 내가 다 해라며 뒤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심한 친구들의 태도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나는 너희 가이드 하러 온 게 아니야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우정은 위태로워집니다. 네 번째, 피로가 부르는 칼 같은 말 한마디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밤을 새워도 다음날 쌩쌩했지만 이제는 3시간만 걸어도 무릎이 쑤시고 뒷목이 당깁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너는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리니? 여행 와서까지 손주 전화만 받을 거야? 같은 말들이 평소보다 10배, 20배 더 아프게 꽂힙니다. 우리 나이의 감정은 생각보다 더 민감하고 섬세합니다. 풍경은 잊혀도 그 식당에서 나를 무안하게 했던 친구의 말투는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여행이 기억이 아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행 전까지 그 친구는 나에게 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힘든 시절 서로를 위로해주던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모든 좋은 기억이 덮어 씌워집니다. 아, 그때 여행 가서 본 모습 다 봤잖아. 여행에서의 실망감이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물이 새듯 여행에서 실망한 우정은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저서 인간 본성의 법칙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 예의 바른 모습,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죠. 하지만 여행은 그 가면을 강제로 벗겨버리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낯선 환경, 언어의 장벽, 육체적인 피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이때 숨겨왔던 열등감이나 이기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이 강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생각이 확고해지죠. 내 생각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식당에서 점원을 대하는 태도, 택시기사에게 하는 말투, 돈을 낼 때 머뭇거리는 모습,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 친구의 진짜 인성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기버, 테이커, 매처로 나눴습니다. 모임에서 늘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테이커인 친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호의가 아깝다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아, 저 친구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 여행은 비극이 됩니다. 친구와의 여행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번엔 해외 한번 가요라며 효도 여행을 제안하기도 하죠. 74세 유선희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선희 씨는 안산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딸을 키웠습니다. 작년에 일을 완전히 접고 쉬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죠. 엄마, 이번에 저희 부부 동유럽 가는데 같이 가세요. 환갑 때도 못 가셨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설레던지 선희 씨는 밤잠을 설쳐가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유럽은 선희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빠른 곳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젊은 사람들답게 하루에 관광지 대여섯 곳을 도는 강행군 일정을 짰습니다. 아들은 말했죠. 엄마, 요즘 70대는 청춘이에요. 다른 분들은 배낭 메고 세계 일주도 하신다니까요. 하지만 선희 씨는 돌바닥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서운한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커플룩을 입고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선희 씨는 그 뒤에서 짐을 지키거나 멀뚱히 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비행기 자리도 아들 부부와 떨어져 앉게 됐는데 아들은 엄마 창가 자리니까 편하게 가세요라며 며느리와 손을 잡고 앞 좌석으로 가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선희 씨는 입맛에 맞지 않는 현지 음식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니까 식사비는 어머님이 내시는 걸로 할까요? 라며 웃으며 말할 때 선희 씨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이라는 게 결국 돈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나? 결정타는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들린 아들 부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자기야, 다음엔 우리끼리만 오자. 솔직히 엄마 챙기느라 너무 피곤해. 그러게, 그래도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참자. 그 말을 들은 선희 씨는 창밖 야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온 걸까? 자식들 여행에 짐이 된 건 아닐까? 귀국 후 아들이 다시 일본 여행을 제안했을 때 선희 씨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번에 친구들이랑 강릉 가기로 했다. 너희끼리 편하게 다녀와라.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이란 함께 있는 것보다 발맞춰 걷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문화센터 친구들과 천천히 걷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2박 3일 강릉 여행을 즐깁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여행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0세 정순 할머니는 혼자 사는 삶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찾아와 제주도 가족여행을 제안했죠. 엄마, 손주들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호텔도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던 정순 할머니도 자식들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나 죽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사진 한 장 남겨야지. 하지만 제주도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정순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은 깨졌습니다. 초등학생 손주 녀석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호텔 방을 운동장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주렴. 할머니가 머리가 좀 아프구나. 딸은 대답합니다. 엄마, 애들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좀 봐주세요. 여기까지 와서 야단치면 애들 기 죽어요. 정순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손주들을 봐주는 틈을 타 해변 데이트를 즐기러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제주도까지 와서 손주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관광은커녕 바다 구경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 해도 애들이 장난을 치느라 할머니 얼굴엔 미소 대신 짜증이 섞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폭발했습니다. 너희끼리 돌아다녀라. 나는 그냥 숙소에 있겠다. 자식들은 화를 내는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엄마 생각해서 모시고 온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는데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라고 믿고 부모는 편안한 휴식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다르니 충돌할 수밖에요. 다행히 정순 할머니네 가족은 대화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자식들이 사과를 건넸죠.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엄마의 속도와 엄마의 시간을 존중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내 고집만 부렸구나. 그 후 남은 일정 동안 가족들은 따로 또 같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오전엔 각자 자유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 한 끼만 정중하게 함께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집이 최고야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멀어질까봐, 친구들이 나를 잊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억지로 여행을 계획하고 무리해서 발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24시간 붙어 있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거리를 존중해 줄 때 더 오래가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꼭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네 시장 골목을 같이 걷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며 오늘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비행기를 타고 10,000km를 날아가는 것보다 더 깊은 우정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렸다면 이제 그들은 그들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여행에 꼭 동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입니다. 가끔 만나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며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현명한 부모 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걸음에 억지로 맞추느라 숨 가빠하지 마세요. 당신의 걸음걸이대로 당신이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 곁에 묵묵히 서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친구 한 명, 엄마 아빠가 편한 게 제일이죠라고 말해주는 자녀 한 명만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남의 속도 맞추느라 참 애썼다. 이제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편안하게 살아보자. 여러분의 평온하고 즐거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